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이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이제 1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5대 스포츠 대회인 만큼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티켓 구매가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티켓 구매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티켓 판매 부스입니다. 10,000원대부터 40,000원대까지 종목과 좌석별로 대회 티켓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스를 찾는 사람은 없고 썰렁하기만 합니다. 야구장을 가도 한 10,000원대 정도 가격인데 수영대회를 굳이 보기 위해서 한 3만 원, 4만 원 이 정도 가격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는 지난 21일까지 대회 티켓 20만 7천 장을 판매했습니다. 목표 수량 36만 9천 장의 56%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단체 구매였고 개인 판매는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수영대회 입장권 판매량 가운데 단체 구매가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구매량은 10% 정도인 약 2만 장. 이 가운데 광주 시민들이 구입한 것은 2천여 장으로 추산됩니다. 수영대 입장권을 구매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딱히 보러 갈 생각은 없어가지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수영대회 조직위는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개인 구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등에서 입장권 구매 붐이 일고 있어서 앞으로 조기에 입장권이 매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수영대회 조직위는 개인 구매를 늘리기 위해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이 하늘 위에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운동장에서도 닥터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 환자 후송이나 의료 취약 지역 지원을 전담하는 닥터 헬기. 국내에는 인천과 강원 등 6개 시도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지정된 장소 828곳에서만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헬기가 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때나 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헬기는 크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앉을 장소가 관리가 돼야 돼요. 오는 8월 국내 7번째 닥터 헬기가 배치되는 경기도는 이착륙 장소를 대폭 확대해 운영합니다. 대상은 도내 초중고교 운동장 1,755곳입니다. 또 킨텍스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청사 77곳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 그리고 아주대병원은 이착륙장 협조를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거는 다 도에서 책임을 질 테니까요. 과감하게 착륙장을 확보하도록 하시죠. 새롭게 추가되는 1,800여 곳 가운데 389곳은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야간에도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기도는 학교 운동장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닥터 헬기 이착륙장을 민간 시설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울산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도로 위를 달리는 전차인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에도 반대 목소리 때문에 이 트램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전철이 도로 위 레일을 따라 달립니다. 울산시가 벤치마킹한 프랑스 니스의 트램입니다. 트램은 지하철보다 사업비는 6분의 1, 운영비는 3분의 1 수준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들여 노선 4개를 차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도시철도가 없는 유일한 도시라며 트램을 도입해 교통불편 감소와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쇠퇴 지역에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모이도록 하는 도시 재생의 모티브가 되거나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기존 도로에 트램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2008년 트램을 도입하려다 중단한 이유입니다. 이제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타 차량과 용량의 문제, 어떤 안전상의 그 사고의 문제. 시내버스 업체도 트램과 버스 노선이 겹친다며 반대합니다. 또 저희들이야 그럼 타격이 크겠죠. 노선하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내버스 이용 승객이 뭐 트램 쪽으로 간 만큼 줄겠죠. 울산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뒤 오는 2024년부터 트램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 경북 청송군은 한때 교통의 오지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관광객도 많아지고 투자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청송군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에 오는 2022년까지 27홀 규모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경북 청송군의 첫 골프장입니다. 청송군은 지난 18일 관광산업 전문업체와 골프장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말 상주 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골프장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올라오면은 6시간, 7시간까지 걸리는 곳입니다. 지금 오늘 오는데도 한 2시간 한 4, 50분. 고속도로 개통은 관광객 증가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연간 200만 명이던 청송군 관광객은 2017년 430만 명, 지난해에는 543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청송 지역 첫 대형 리조트도 문을 열었습니다. 청송군은 교통 접근성 향상 효과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연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살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머무는 관광에 이제 초석을 깔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내리막 구간이 2km를 넘는 국내 최장 루지 체험 코스도 만들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경남 함양은 이 산양삼을 키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요즘이 산양삼 수확이 한창일 때라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그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남 함양군 백운산 자락입니다. 농민들이 그늘진 비탈에서 조심스럽게 산양삼을 채취합니다. 산삼이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함양 지역의 기후와 토양은 햇빛과 토질, 온도와 습도 등 산양삼의 생육 조건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0곳 이상이 10개 이상 분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양삼이 오래 살고, 함양 지역의 땅은 산양삼의 필수 성분인 유기게르마늄도 풍부해 1년 내내 향이 진한 고급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수확하는 산양삼은 뿌리와 잎은 물론 열매까지 먹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습니다. 함양군에서는 500여 농가가 715헥타르에서 산양삼을 재배합니다. 지난해 6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했고 미국과 베트남 등 해외 10개 나라에 200만 달러 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인체에 항노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발효를 시켜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함양군은 산양삼 재배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산삼 연구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조선 역사를 담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시대 당시에 전국 4곳에 있는 서고에 한 권씩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 나머지 3곳은 모두 불에 탔고 유일하게 전북 정읍에서만 이 실록을 지켜냈습니다. 당시 실록이 보관됐던 정읍에 있는 내장산 동굴을 박건우 기자가 유진섭 정읍시장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정읍은 조선왕조실록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이 왜 정읍으로 옮겨진 건가요?
임진왜란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우리 정읍에 있는 그 일제 이양 선생의 제자들인 아니 손흥록 선생이 그 식솔들을 데리고 전주까지 무려 한 그때 당시로 하면 거의 한 40km 가까운 거리였을 겁니다. 그 거리를 이동을 해서 이제 이안을 하게 됩니다. 이안을 하게 되는 과정에 상당히 그때 당시에 책만 해도 조선왕조실록이 800권이 넘는, 그리고 또 괴짜구에 담았을 때 60개짝이 넘는 정도의 방대한 양을 아니 손흥록 선생과 그 식솔들이 함께 우마차에 옮기면서 임진왜란을 피하기 위해서 조선왕조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정읍 선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한 370일 넘게 보관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쪽 내장사의 주지인 희묵대사와 또 여기에 있던 그 승려들이 승병이 돼서 이곳에서 이렇게 지켜내서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실록의 완결판을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뜻깊은 장소이고, 일제 이양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의병 활동을 했어요. 지역을 지키기 위한, 김천일 장군도 일제 이양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그것이 정읍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러한 후학을 길러내는 과정에 일제 이양 선생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임진왜란 때도 자연스럽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제자들의 노력이 정읍 정신하고 잘 맞물려서 전개가 됐다고 봅니다. 그 덕에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또 국보인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이 팩트로서 역사적 사실로서 여러 가지 역사 드라마라든가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좀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조선왕조실록이 정읍인과 정읍의 내장산이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관심은 굉장히 지금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읍과 정읍의 내장산에 있는 세 개의 작은 동굴들이 조선왕조실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또 공교롭게도 조선왕조실록하고 관련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을 전주에서 태조오진을 경기전에서 이렇게 옮겨올 때 그날이 실은 음력으로 6월 22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 지킴이 날이 전국에 있는 여러 중요한 의미의 문화 유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2일로 문화재 지킴이 날이 결정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옮긴 그 의미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거에 대한 부정 없이 6월 22일 조선왕조실록을 이곳 내장산으로 옮겨온 첫 번째 날, 이게 음력 6월 22일입니다. 그날을 문화재 정하고 전국에 있는 문화재 지킴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최종 결정을 6월 22일로 했고, 그래서 어제 그제 문화재 지킴이 날 행사를 이곳 의미 있는 내장산에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의미를 기리는 첫 번째 기념 행사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읍이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다양성, 그리고 정읍이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정읍이 갖고 있는 또 아까 얘기한 정읍 정신, 또 풍류의 문화, 또 그게 어떤 종교적이지는 않은데 종교적인 성지처럼 또 동학농민혁명의 혁명이 시작된 곳, 또 과거로부터는 호남의 정신적 그 지주였던 많은 분들이 정읍을 그 토양으로 삼고 정읍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랜 동안 누적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외부에 우리 정읍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알리는 노력도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 19년, 20년 정읍 방문회를 통해서 정읍이 갖고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정신, 그 근저부터 뽑아 올려서 정읍 주변 또는 전국에 좀 세계에 좀 다양하게 알려야 된다고 보고 그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재료, 역사적 자원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시작점에 있었고 그것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민주적 요소들이 신분제를 타파하고 또 자치기구인 직강소를 만들고 이러한 현재로 봐서도 대단히 선진적인 우리 스스로의 만들어진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좌절돼 버린 역사지만 그래도 동학농민혁명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시대 정신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감동스럽게 좀 이어가야 된다. 그게 지금 정읍이 갖고 있는 정신이고 또 그로부터 호남 우병 활동의 주도적인 세력과 정신을 끊임없이 줬어요. 정읍이 갖고 있는 일관되게 흐르는 정읍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정읍이 문화도시로 나아가는데 귀중한 자료들은 다 자원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문화도시로 가는 데는 저는 자랑스러운 도전이고 충분히 실현이 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올해가 많은 이들이 정읍을 찾는 정읍 방문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